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벽한 자유와 부를 만드는 인생 투자라는 책입니다. 우석 지음 오픈마인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삶의 철학과 마인드, 투자 철학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원시 본능을 이겨내 부의 본능을 일깨우고 전략적으로 사고합니다. 자유롭게 살며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부자 되기도 쉽다고 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짜 자존감을 구합니다. 하지만 명품으로 휘감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부자인 척한다고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진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마주한 책임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은 흥청망청 게으르게 살면서 남 탓하고 핑계만 댄다면 알량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겠지만 진짜 자존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없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성실해야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높은 자존감이 부자 되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자존감 형성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됩니다. 존중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다하고 착하게 살 때 가정도 화목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어떤 일이든 시도하고 노력하면 발전합니다. 자신감도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신감이란 어떤 문제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자존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남보다 잘할 수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단 시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시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도 변화도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자인 척하며 살기보다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처럼 보이길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제 실력과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만 더 신경을 씁니다. 시시각각 철에 따라서 달라지는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변덕스러운 기준은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전전긍긍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허영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조급해 한다고 해서 부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봄에 뿌린 씨를 여름에 추수할 수 없듯이 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급하고 절박하면 할수록 이성적이지 않고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풀을 모으고 쌓는 것은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오렌 버핏도 재산의 90%를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나는 투자에 집중하고 마라톤처럼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해 계속 공부했습니다. 도중에 실패도 많았지만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젊은 시절에 나를 앞서간 선배들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가 나고 반드시 원하는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컴플렉스를 발전의 동인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학벌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내 친구 중에는 박사 학위가 있거나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돈은 내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학벌보다 돈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책을 읽고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나는 투자에 대한 지식을 거의 대부분 직장 다니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대부분의 투자 공부는 학교 밖에서 했습니다. 학벌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을 자기 발전의 동인으로 삼으면 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낙담하여 주저앉으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돈도 잘 벌린다고 하는데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돈을 버는 것과 정서적 안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겠지만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항상 내 편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말 외롭고 힘들 때는 곁에서 내 편이 되고 따뜻하게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호와 돌봄에 대한 허기를 채워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기 힘이 듭니다. 돈 버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결핍도 배고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배려받고 지지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래야 돈을 버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또 두려움을 느낄 때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남편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를 극복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돈 욕심에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정서적 안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면 부를 키우는 일이 쉽습니다. 일단 종잣돈이 모이고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재산이 늘어납니다. 모든 일은 처음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처음에는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듯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한참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불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전합니다. 너무 걱정 마라. 때가 되면 집도 장만하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시간의 힘을 믿고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으면 부자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다양하고 폭넓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한 이성적인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조사하면 그들의 사고는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인간은 한번 가난에 빠지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화나고 짜증나고 성가신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신경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가난한 환경에 빠지면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속에서도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불리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독립심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행운이 내 편이었기에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우연히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간발의 차이로 위험한 순간을 비켜가기도 했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많았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고 싸움만 한다면 돈이고 뭐고 다 귀찮고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만 두뇌의 모든 에너지를 탕진합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본인이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자연히 돈도 벌고 싶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박민근 제음 글담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은 날 함부로 대하는 나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일도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다면 우선 꼬인 관계부터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막말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상처 주는 말로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 자존감을 파괴하는 폭언으로 날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를 반품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편안한 인간관계로 하는 일도 잘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가 참아 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수준에서 배려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착한 마음을 남발하지 말고 마음의 관역을 잘 조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대면대면하게,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상처가 가져올 해가 얼마나 될지는 정말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야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감정이 상처 입는 걸 감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상처 주는 인간을 삶의 반경에서 내칠 도리가 없다면 과감하게 반품하거나 내가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싫다고 말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싫은 건 싫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왜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일까요? 잘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잘 살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라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상처 주는 관계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잘못된 관계를 과감하게 반품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심리적 보호막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의 비난을 막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는 공감과 자기 표현과 존중입니다. 상대의 비난이 싫지만 일단 공감해주고 존중해주며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들러리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딜 가나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길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쁜 심보를 먹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 끊임없이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경우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면서도 유독 내게만 악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적 관계라면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나쁜 사람이 내 인생에 회방을 놓을 때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맞서야 합니다. 나중에 치를 떨며 떠나는 한이 있어도 맞설 수 있을 때까지는 맞서봐야 합니다. 인간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중한 마음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일도 사랑도 관계도 잘할 수 없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살벌한 인간관계의 정글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남이고 어디까지가 내 편일까요? 나쁜 사람을 떠나보내고 싫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일인데요. 스쳐 지나갈 적군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우군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는 무척이나 달콤해서 거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개인의 성장과 도전에 더 많은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사조이자 문화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개인주의는 이미 우리가 사는 도시의 삶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에 없이 외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끈적끈적한 점성을 요구합니다. 가령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자면 자주 만나야 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선선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하며 소중한 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아니 최소한 정신 건강을 지키며 살자면 좋은 친구와 짝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끈적끈적함을 견딜 힘일지도 모릅니다. 더 밀접해져야 하고 접촉해야 하며 끈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까칠한 말투를 품위 있는 말투로 바꿔야 합니다. 천냥 빚을 대신 갚는 것이 말인데요. 인간관계는 오가는 말로 유지되므로 말을 잘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담 없이 다시 만날 생각이 드는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인상을 구기고 믿음을 잃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잘못된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만의 말하기 방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저마다의 언어 습관으로 굳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내 말투에 문제가 있구나 싶을 때가 고치기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말투를 가졌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습관이 된 말투를 어쩌겠냐고 말합니다. 당연히 수십 년 몸에 밴 자신도 모르게 새겨진 언어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몇 가지만 바꿔도 문제적 말투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언어 습관부터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를 살리고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투가 있는가 하면 기를 죽이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정남이 떨어지게 만드는 말투도 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말투를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주요 특징으로 꼽는 것이 자기 성찰 지능인데요. 말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신과 관련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진행되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말투도 변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천년만년이 가도 변할 일이 없습니다. 의식적인 자기 갱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품위가 있다고 할 때는 대개 말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품위 있는 말투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까칠한 말투가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말투로 변하고 내 삶에도 유익한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이 들 때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화가 날 때 속으로 10초만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에 집중해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일단 화를 참고 어느 정도 감정이 거친 다음 차분한 어조로 화가 났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도 좋습니다. 화가 나게 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거나 화를 내서 얻게 될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좋을 게 없습니다. 아니면 화를 내는 대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황을 피하고자 일부러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화가 나게 한 상대가 미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니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나의 감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 중지 훈련을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나 아무 글이라도 좋으니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대할 때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기분이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지 손익 계산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할 테고 결국 둘의 관계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2. 신뢰 행동을 지속해야 하는데요. 상대는 나만큼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니 방법은 온달처럼 우직하게 신뢰 행동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정말로 상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 유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얼마간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에 대한 공부나 그가 살아온 이력을 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치관이나 취미, 좋아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찰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자주 웃는 것이 좋은데요. 미소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 사람과의 사적, 공적 만남에서 미소와 공감과 연민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5. 부정적인 소통 이후에는 긍정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회의에서 팀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면 꼭 만회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판단으로 굳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기 전에 만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6. 내 안에 긍정감이 춤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인데 어떻게 상대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감정이 부족할 때는 차라리 관계를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 안에 좋은 감정이 일정 수준 이상 잘 유지되도록 마음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7. 안성맞춤인 매개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면 냉수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보다 서로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적 관계라도 같이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하면 얼마든지 신뢰와 긍정감이 흐르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나의 노력에도 긍정적인 감정이 흐르지 않는 관계라면 일찌감치 단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 맞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9. 부담이 될 만한 부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스스로 돕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평소 정성을 쏟았고 그가 내 어려운 처지를 안다면 먼저 도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했거나 애초에 나에게 잘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